함께 다 같이 업. 앉으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도 한 주 동안에 일본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예, 서당에서 송양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마치 수학여행 가듯이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같이 지금 논어를 보는 친구들이 우리도 가자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는데 올해는 이제 일본 동경을 갔습니다. 교토하고 오사카, 나라 이런 쪽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는 다녀왔다고 해서 동경 쪽으로 이제 가서 일본 문화를 접하고자고 했는데 일본은 왠지 모르게 좀 껄끄럽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사람들이라. 근데 막상 일본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선입견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한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도덕 잘 지켜서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정직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도 그걸 경험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뭐 친절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누가 붙잡고 길을 물으면 데리고 가요. 가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거의 그 지점까지 가서 그럴 정도로 친절하더라고. 그리고 뭐 영수증을 발행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 총무 보는 사람이 그냥 돈을 지불했어요. 그때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100배 사죄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 혹시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받지를 않고 잘못 발행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그걸 다시 발행하고 돈을 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일본에 가서 우리는 이제 그 방을 얻었어요. 방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펜션 개념인데 도쿄는 방이 굉장히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침은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은 돌아다니다가 이제 식당에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가면서 나는 이제 해외여행을 주로 중국 쪽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도 그거고 그래서 중국은 일찍이부터 중국을 가도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제 공자묘, 맹자묘, 정자, 주자 이런 분들의 유적지를 주로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유적지를 주로 이제 다녔죠. 시골로 해서. 근데 일본 가서는 우리는 4대국 그 강한 사람들을 좀 깐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국 놈들, 소련 놈들, 러시아 놈들, 뭐 중국 놈들, 뭐 아니면 일본 놈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일본은 역시 대국이더라 하는 생각이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나 국민성이나 이런 것이. 그리고 신사도 이번에 여러 군데 많이 갔는데 신사는 일부러 이제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신사를 가서 그들의 소위 말해서 1900 개화하고 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민들을 단합을 시켜서 나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가 맞짱을 뜬 그런 국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그 힘,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신사도 가보자. 그래서 이제 신사도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걸 보면서 이번에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 느낌이 일단을 제가 이제 시를 이제 2편째 지금 올리고 있는데, 시를 이제 한 편씩 한 편씩. 저는 이제 가면은 현장에서 이제 그 느낌을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습니다.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시상이 돼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시로 이제 이렇게 씁니다. 현장에서 그 시상이 잡히지 않으면 거기는 이제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현장에서 시상이 잡혀야 돼. 시상이 잡히면 그걸 간단하게 메모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걸 평측을 맞추고 운을 맞춰서 이제 시로 이렇게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는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를 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수업할 것을 이제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나고 일가양이면 일국이 흥양하고 일인이 탐려하면 일국이 장난하나니 기기여자하니 자의예론이 분사며 일인이 종국이네라 일인은 의군야라 기는 발동 소유야라 푸는 복배야라 자네는 교성어 국제효라. 요같이 개사 어자가 있는 경우는 개사 앞에 있는 글자가 두 개를 일반적으로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교성어 국지효라 이렇게 읽었죠. 요순이 솔천하이나신데 이민이 종지하고 골주 솔천하이 보한데 이민이 종지하이니 기소령이 반기소면 이민이 불종하나니 시고로 군자유적이 이후 구조에 나며 무적이 이후 비조에 나나니 소장혼신이 불소 이능유저인자 미제유야이네라. 요 호자도 개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장하고 호자고 붙여서 읽습니다. 천엔 우승 상문 일인 정국이여내라 유선옥이 요누가이 책인지 선하고 여기 끼어있지요. 가이책 인지선하고 이렇게 읽죠. 책인지선이라고 하면 틀리게 읽는 거예요. 무학의 요누 가이 종인지 알겠니 개축이 예급인이니 소에서야라. 요 소자를 설명하면서 맹자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역지사지라고 그랬죠. 논어에서는 기소부력을 물시어이니라. 그거 그 축의급인이 여기 이제 대학에서 설명한 선은 개념이 뭐냐? 축의급인이다. 그것이 바로 맹자에서는 역지사지고 논어에서는 기소부력을 물시어이니다. 그런 개념이라 했죠. 불연시즉 소령의 반개소하야 이민불종의라 유는효야라 고로치국이 제제기가 내라 통결상문내라 쉬운 토지요요여 기업진진예로다 지자우기요에게 가인내라니 의기 가인예후 가이교 국인인내라 신은 추남 도요지편이라 요요는 소모요 진지는 미승모니 흥야라 지자는 유언시자하니 자는 지여자지 가자이여냐라 부인이 의가 활개라 의는 유선야라 시원 의형의제라 하니 의형의제 이후 가이교 국인내라 신은 소와 육소 변내라 쉬운 기의 불특해라
정시사극이라니 기의 부자 형제족 법이 호민이 법지야내라 신은 조풍시고 변내라 득은 자야라 차의 지국이 제재기간이라 차사민시 개이영 단상문지사이 우결제여 자하니 김이 심장하니 제의 자만인내라. 여기서 토를 안 붙이고 그냥 이로 바로 연결하는 건 하고의 뜻이에요. 그냥 계속 연결될 때는 하고로 연결되는 부분에 여기 접속사 이자가 들어올 경우는 보통 토를 안 붙이고 그냥 갑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상문지사하고 이유 결지 여차 그렇게 나가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생략합니다. 우는 천재구장이니 속죄가 치고가 내라 소위 평천하 제치계곡자는 상인운의 민이 흥요하며 상이장장이 민이 흥제하며 상이 휼고의 민이 불패하나니 시로군자 유혈구지도에 안내라. 군자 혈구지도는 아까서 말했던 서자하고 같은 개념이라겠죠. 서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혈구지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잣대구자죠. 자구자. 곡적구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자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혈자, 제일 혈자. 재보는 도다, 방법이다. 그걸 혈구지도라고 그래요.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혈구지도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혈구지도가 나왔던 거예요. 노노는 소에 노노야라 흥은 의유소 감벌이 흥계하라 고자는 유예 무버제 쟁해라 혈은 탈갸라 구는 소의 방야라. 이럴 때 소위는 도구라고 그랬죠. 사각형을 만드는 도구. 원차 삼자는 상행하여가 초보 영양하니 소위 가제이국지하니 여가이 견인심지 소동하야 이불가 사유 일부지불에 그라 시예로 군자 필당인계 소동하야 주의금물 주의탕물하야. 여기 급자 아닌가 보셔요. 밑에 본문의 책에서 제가 틀린 것이 아닌가 보셔요. 이 부분 찾아보셔요. 주의탕물. 네? 맞아요? 추위탕물에? 네. 맞아요? 네. 추위금물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요새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는 헤아릴 탁자예요. 추위탕물하야 사피야지간으로 각득분언즉 상하사방이 균제방정하야 이 전하평의래라. 자, 오늘 여기입니다. 이제 자, 요글자를 보면 요글자가 세 가지로 쓰여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선악이라고 할 때 악자야. 선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뜻이 미워하다. 미워하다. 우리가 증오한다고 그러잖아요. 증오하다.
그래, 이 글자는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 더 한다면 이게 어찌 오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은 감탄사 오자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게 복잡해,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미워할 오자고 악할악자나 미워할 오자로 쓰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자는 역시 개사라겠죠. 어디에서, 뭐뭐에게. 그러겠죠. 그 무자는 이게 말무자예요. 금지하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저 글자를 가지고서나 제가 동북동서라는 책을 번역을 하는데 고구려 수도에 있던 오녀산성 쪽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감히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지형 구조예요. 그 위에 꼭대기에 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왕궁 터를 잡고서나 고구려가 융성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 수도를. 그런데 보니까 이 관구검이 관구검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꿰일관자로. 이 관구검이라는 우리나라 장수가 고구려 수도를 그냥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질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로 읽어야 될지 관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국사학계 학자들은 이걸 꿰일관자의 고자로 본 거예요. 이게 꿰일관자거든요. 구멍에다가 구슬을 꿰인다고 할 때. 그 꿰일관자인데 옛날에 고자는 조개패가 없이 요것만 해서 꿰일관자, 이게 꿰일관자.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은 요것을 꿰일관자로 보고서는 관구검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취통감을 제가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자취통감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성은 무구시로 하고 이 무자는 무로 발음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구시예요. 자취통감은 송나라 때 사마강이라는 대학자가 만드는 책이잖아요. 역사책으로는 아주 위대한 책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은 근래에 이제 저것을 관구검이라고 했으니까 중국 학자들이 주장이 맞을 것 같아. 옛날 송나라 때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번역을 하면서 전부 무구검이라고 해서 보냈더니 거기 그 한국 지금 여기 동북아 문화연구자단 거기 있는 학자들이 그걸 전부 다 관구검으로 다시 고쳤어. 그래서 그 잘못됐다. 나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가 근거냐? 했더니 지금 통용되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관구검을 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다.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그 무자가 그게 이제 말무자입니다.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 다음에 이건 불일사자죠. 부려먹다. 사람을 부려먹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섬길사자죠. 불일사자하고 섬길사자는 서로 반대죠. 일반적으로는 일사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섬기다. 우리가 그 화랑들의 세소곡 얘기할 때 사친이효 그러잖아요. 사친이효 이렇게 얘기하죠. 어버이를 섬길 때 효로서 한다. 화랑들의 세소곡 중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사자가 섬길사자예요. 그 똑같은 섬길사자예요, 여기는. 그러고는 이제 모르는 글자들이 거의 앞전자, 뒤우자예요. 오른쪽 우자, 왼쪽 자,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혈구지도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혈구지도가 여기 한 번 더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보면, 봅시다. 우윗사람, 우리가 상하로 얘기할 때, 상은 윗사람, 하는 아랫사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윗사람은 나보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나보다 높은 과장님, 아니면 저 부장님,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임금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윗사람에게서 싫어하는 바. 윗사람이 자꾸 나를, 요즘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질하는. 그렇게 윗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자꾸 갑질하는 건데 그 사람 싫어. 그 윗사람에게서 싫어하는 바로,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써있자는 요 소어상을 받는 거예요, 써있자는. 그것으로서 아랫사람을 부려먹지 말라.
윗사람이 나한테 자꾸 뭘 시켜. 그럼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윗사람으로 승진을 했어, 이제. 그런데 윗사람이 나한테 한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밑에 사람 부려먹어. 그러면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윗사람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논법이 전부 밑으로 계속 가면서 똑같은 논법입니다. 아랫사람에서 싫어하는 바, 내가 지금 윗사람이야. 아랫사람이 나한테 내가 시키는 것도 말 안 들어먹고 그래. 그렇게 싫어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마. 내 아랫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요 자식 이거 말도 안 듣고 그러네. 그 똑같이 윗사람이 나한테 시켜 먹으려면 나도 말을 안 들으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 그래. 그리고 앞에서 싫어하는 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뒤에 있는 나한테 자꾸 싫어하는 짓을 해. 그러면 뒤에서 앞서지 말아라. 뒤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서 가지고서나 그렇게 건박 떨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싫어하는 바, 뒤에 있으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싫어하는 바를 가지고 앞에 사람을 따르지 말라. 오른쪽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왼쪽과 사귀지 말며, 왼쪽에 싫어하는 바로서 오른쪽과 사귀지 마는 것, 이것이 바로 혈구지도다. 이게 혈구지도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역지사지해야 한다. 맹자에서는 역지사지라고 했고, 우리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소부력을 물시언이라 했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베풀지 말라면 다른 사람을 시켜먹지 말아라. 엄마가 가서 콩나물 사와라. 근데 가기가 징그럽게 싫어. 동생물아 너 일로 와. 내가 가기 싫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콩나물 사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그런 정도만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인에 들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에 들어가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어질린자라고 하는 가치 근원, 육아에서 가치 근원을 인이라고 그러죠. 인, 어질린자. 이 인에 들어가는 분은 바로 뭐냐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야 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그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헐구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일러서 구라고 하는 구는 곡척구라고 했죠. 곡척은 바로 목수들이 갖고 다니는 세 가지 도구 중에 목수들은 세 가지 도구 갖고 다니죠. 곡척하고 그림새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컴파스 같이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 그 다음에 먹줄 튀는 것.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목수 아저씨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중에 이것은 지금 바로 뭐냐면 곡척이라는 곡척. 자.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이렇게 자. 그 자를, 이 자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자야. 내 마음을 기준으로 그 말이야. 구자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혈은 뭐냐면 죄다 헤아리다 그거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먹고 싶으면 얘도 먹고 싶을 거야. 내가 하기 싫으면 얘도 하기 싫을 거야. 내가 좋아하면 얘도 좋아하지. 그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서나 미루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걸 맹자에서는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게 여기 있는 것은 혈구지도고, 혈구지도는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 했죠? 네. 서라 했잖아요. 서라 했죠. 이 서자의 의미를 잘 봅시다.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고 여기는 것이 서예요.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할 거고 내가 싫어하면 너도 싫어할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너도 먹고 싶어 할 거야. 그와 같이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을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그게 서인 거예요. 서. 그 서를 통과해야, 그 문을 통과해야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근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석을 보죠. 이것은 복자는 이게 반복할 복자예요. 덮을, 부, 반복할, 복부는데 이게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해자는 이게 풀이한다는 거죠. 풀이했어. 상문, 혈구, 이자의 뜻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풀이했어. 자, 이것은, 이것이라는 건 요 문장 전체예요. 이 차자가 요 문장 전체를 가르쳐. 요 문장은 반복해서 상문에 있는 혈구 두자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상문에서는 바로 여기죠. 여기 보면은 시로 군자유 혈구지도 이것을 반복해서 지금 풀이했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이게 만일 여자예요. 우리가 같을려, 만일여 그러죠, 이게. 예, 같을 여자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만일 여자예요. 만약, 만일, 불욕, 하고자 아니해. 뭘? 윗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고자 아니하면, 윗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무리하게 대하고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마음으로써, 반드시 이것으로써, 여기 지금 윗사람이 나한테 무례하는 거는 내가 싫어. 그럼 그 마음 가지고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헤아릴 탁자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탁하지심이라고 읽으면 안 돼. 탁하고 하 사이를 띄어 읽어야 돼. 탁, 하지심마야.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봐. 그래가지고 또한 감히 이 무례로서, 자, 이거 잘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한 감히 이 무례한 것으로서 그를 시키지 말며 그를 부려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나에게 충성치 아니하고자 한다면 아랫사람이 나에게 불충이야 충성치 아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것으로서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또한 감히 이 불충한 마음으로서 그를 섬겨서는 안 돼요. 아니 불자가 그 사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좌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 희라는 토를 붙였죠. 지어 전후 좌우 희, 전후 좌우에 이르기까지. 무불개는요, 모두 그렇지 아니함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그 말이죠. 그런다면 몸이 처한 바, 내 몸이 처해 있는 바, 내 몸이 당한 경우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처한 바 상하 사방, 상하와 동서남북 네 방향. 아까 전후 좌우로 얘기했잖아요. 상하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그 다음에 전후 좌우, 그 앞에서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데에 장단 관엽이 길고 짧고 넓고 좁은 것이 피차가 이려 저 사람과 내가 피차가 저 사람과 나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여일이요, 똑같이 하나같이 돼요. 마음이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방정치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방은 저기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은 행위가 방정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방정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저기서는 바를 방자예요. 바를 방자. 여기서 방자는 바를 방자예요. 바르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은 이제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두어? 위정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윗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윗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게 윗사람이 지금 혈구지도의 모범을 보였어. 이렇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한 가지로 이 마음이 있게 돼요.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래 백성들도 모두 전부 한 가지로 똑같이 이 마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떨쳐 일어나는 사람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떨쳐 일으켜. 그런 사람이 또 어찌 한 지압이라도, 일부라는 건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얻지 못함이 있겠는가? 뭘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화를 전부 받는다는 뜻이에요. 교화.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혈구지도를 하면 일반 백성들도 전부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획이라는 것은 그런 덕화를 말하는 거예요. 덕화가 돼가지고 나도 윗사람이 혈구지도 한 것 같이 나도 해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잡은 바의 것은 요약해요. 여기서 말하는 잡은 것이 뭐예요? 네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혈구지도. 한 글자로 말하면 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요약해요. 내 마음에 마음 먹은 것이 이렇게 요약해. 작아. 작은 것 같아. 혈구지도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미치는 것은 넓어. 윗사람이 혈구지도를 잡는다면 작은 것 같지만 그 미치는 범위는 굉장히 넓게 된다고 말해요. 미치는 바자는 넓으니 이것이 바로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요점의 도이다. 그러므로 장래의 뜻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 치국평천하장, 그것을 모두 이것으로부터 그것을 미루어서 서술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국평천에서 윗사람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도는 혈구지도라는 거죠. 혈구지도고 한 글자로 말하면 그게 용서할 서자, 서의 의미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이 불화한 경우는 대부분 그래. 가정이 불화하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윗사람으로서 행동하고 할 때, 그럴 때 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면 안 따라와. 절대 안 따라와. 그래서 몸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가르치면은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요즘 뭐라고 그래? 꼰대. 애들 그러잖아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가 돼. 말을 앞세우면 꼰대가 되는 거고, 행동을 앞세워서 내가 행동으로 가르치면 그건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은 사실은 윗사람이 공부해야 할 도지만 윗사람이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내가 먼저 힘들더라도 내가 먼저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혈구지도한 군자의 모습을 시경에서 계속 인용한 거예요. 혈구지도한 그런 군자의 모습을 시경에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시경에 이르되, 여기 이르는 자는 시경이나 서경과 같이 권위 있는 경전으로부터 인용할 때는 운을 쓴다 했죠. 공자나 맹자 같이 훌륭한 성현들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 때는 가로 왈자를 쓴다겠죠. 예. 시경에 이르기를 낙지군자여. 이 지자는 다만 지자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어조사야. 그러니까 크게 이걸 번역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경 읽다 보면 시경에는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다가 뭐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어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조사다. 그래서 즐거운 군자요. 즐거울 약자죠. 즐거운 군자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낙지군자하고 앞에서 나왔던 뭐예요? 부윤옥이요, 덕윤신이라.
부는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보이게 하고, 덕 있는 사람은 몸이 쫙 퍼져가지고 얼굴에 근심스러운 표정이 없는 거죠.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옹성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덕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낙지군자라는 건 지금 그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덕이 있으니까 즐거워. 매사에 즐거운 거예요.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니까 즐거워. 그러니까 즐거운 군자여 백성의 부모라고 하였어요. 이게 진짜는 관용격 조사죠. 뭐뭐의 뭐뭐하는 백성의 부모다. 즐거운 군자는 백성의 부모다 하는 말이 소와 남산유대편이라는 책에 나왔어요. 이 8글자가. 그러니 이 말을 이제 풀이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낙지군자 민지 부모를 이 대학을 쓴 전을 쓴 분이 이걸 이제 이 8글자의 뜻을 풀이한 거예요. 어떻게 풀이했느냐?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그것을 좋아하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면 위에 있는 군자도 그걸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싫어하는 바 이거 오로 읽어야겠죠? 그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다. 백성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까 혈구지도라고 했잖아요. 혈구지도를 좀 설명한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소화는 시경에 크게 3가지로 나눈다 했죠. 풍, 아, 송. 그 중에서 이제 아는 소화와 대하로 나눈다 했죠. 네. 그 다음에 송은 주송과 은송과 상송 이렇게 상송과 노송 이렇게 3가지가 있다 했죠. 네. 그리고 여기는 그 소화예요. 소화 속에 들어있는 남산유대 이게 제목이에요. 남산유대 4글자가 그건 편에 있는 것이다. 지는 어조사다. 그 다음에 요 지금 8글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느라 언을 붙인 거예요. 부연 설명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뭔가 능히 혈구해서 윗사람이 여기 있는 낙지군자죠. 윗사람이 능히 혈구할 수가 있어. 능할 능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라겠죠. 능히 혈구할 수 있어가지고 백성 마음을 가지고 여기 써있자는 가지고 또는 백성 마음으로 또는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이게 써있자 하우있자는 한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 했죠. 저 관용적인 용법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A로 B를 삼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2가지 생각합니다. 써이자에다가 A, 하의자에다 B 여기 지금 똑같은 거죠. 민심을 A로 보고 기심을 B로 본다면 내 마음으로서 백성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삼다 이거죠. 백성의 마음을 내 마음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 해서 내 자식 미워하는 사람 없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것이로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해가지고 백성이 여기는 지시대명사예요. 백성이 그를 사랑하기를 윗사람이겠죠. 아까 윗상. 자, 백성이 그를 사랑하기를 부모같이 할 것이다. 윗사람이 돼서 위정자가 돼서 군주가 돼서 백성들 사랑하기를 내 자식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면 백성들도 그 위정자를 사랑할 것이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시경이 또 나왔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이 절자는 이게 마디 절자죠. 원래대로 하면 마디가 뭐예요? 마디가 대나무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대나무 마디. 예, 대나무 지금 위에 대나무 죽부수가 있잖아요. 그
그래서 우리는 예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예를 쉽게 표현할 때 예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절. 예는 뭐냐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마디가 있듯이. 그래서 예는 절로 얘기해. 음악은 화로 얘기해. 조화롭게 하다. 그래서 예는 절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한계가 있고 자식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분명해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그냥 막 그 애들 뒹굴듯이 서로 그냥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 그러죠? 형으로서의 위치, 아우로서의 위치 분명하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거기에는. 사장으로서의 위치, 일반 사원으로서의 위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그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철든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절입니다. 절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한계가 어느까지다, 내 분수가 어디까지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든다는 거예요. 철부지들은 뭐냐? 그 한계를 몰라. 한계를 모르고 일개 사원이면서 사장 행동하듯이 한다든지, 아들이면서 아버지 행동하듯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형이면서 동생과 같이 철부지 같이 행동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우리가 철든다고 하는데, 요 절자는 그런 뜻의 절자가 아닙니다. 우뚝하다는 우뚝할 절자예요. 이게 여기 보면 절은 절연 고대무라고 있잖아요. 우뚝하게 높고 큰 모양이다는 거예요. 이 절자는 깎아지를 절자죠. 깎아지른 듯하다. 절벽에 깎아지른 듯 같대. 그럴 때 절연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절이고, 피자는 지시대명사 피자예요. 저 우뚝한 저 남산이요, 그거죠. 우뚝하게 솟아있는 저편에 있는 남산이요. 유석, 이건 바위 암자죠. 근데 여기서는 암으로 읽지 않고 엄으로 읽습니다. 유석 엄엄이라고 읽어야 돼. 읽을 때. 이건 뭐냐면 바위가 이게 중첩된 모양이에요. 엄엄하면 바위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중첩돼 가지고 높이 솟아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게 엄자입니다. 원래는 바위 암자인데 여기에서는 바위가 중첩돼 있는 모양의 엄으로 읽어야 돼. 이게 빛날 혁자죠. 혁은 빛날 혁자예요. 빛나고 빛나. 붉을 적자를 두 개 겹쳐 놨잖아요, 지금. 혁자는 붉을 적자를 두 개를 겹쳐 놨어요. 이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나고 빛나는 태사윤시요. 이 사는 뭐냐면 주나라 때의 벼슬이 삼공이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벼슬 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삼공 가운데 태사벼슬을 하고 있는 성이 윤씨예요. 민구이체며 백성들이 모두 다, 이건 가출구자인데 여기서는 함께고 모두고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모두, 이건 너희자예요. 이 너희자는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문법을 설명할 때 아의 이,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너희자 얘기해 줬잖아요. 그 너희자 얘기, 너희자. 이건 볼첨자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너를 본다 이렇게 했어. 시경에서 지금 여기에 몇 글자 얘기해 지금? 16글자를 얘기했어. 그러니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삼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삼가해.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군주지요. 군주, 임금이지요. 왕이지요. 그런 사람은 매사에 삼가해야 돼. 그래서 편벽하게 한다면, 혈구지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뜻이야. 편벽하게 한다면 천하의 죽일 육자야. 천하의 죽임이 될 것이다.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 전 왕족을 싹 다 그냥 멸절을 시켜버려요. 조선이 들어오고 나서 왕씨들 다 죽였잖아요. 고려 왕씨를 다 죽여버렸어. 그런 것 같이 천하의 죽임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뺏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다시 보죠. 시에 이르기를 우뚝한
저 남산이여 오직 바위가 우뚝하고 우뚝하도다. 빛나고 빛나는 태사윤시여 백성들이 모두 너를 쳐다본다. 이렇게 하였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삼가하지 않을, 이거 가히 써는 요건 가할까자 써있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불자가 있으니까 뭐뭐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삼가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편벽하게 행동을 한다면 천하의 죽음이 될 것이다. 천하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만약에 자 대통령, 뭐 장관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세상이 드러나잖아요. 눈이 전부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법과 원칙,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행동을 해? 모든 국민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다 알아. 백성들이 다 알아. 국민들이 다 알아. 그거예요. 지금 이게 민구이첨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모두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그 다음에 원리원칙, 그 다음에 혈구지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이제 쫓겨나는 게 이제 천하의 죽임이 돼. 우리 천하유구예요. 온 천하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시는 소와 절남산의 편이다. 세 글자가 제목이에요. 절남산. 네, 절남산의 편이다. 절은 깎아지른 듯한 절이라겠죠. 깎아지른 듯하게 높고도 큰 모양이다. 이 절자는. 사유는 주나라의 태사윤씨이다. 구는 여기는 원래 갖출 구자인데 여기 같이 함께 모두 구자와 같은 뜻이다. 벽은 치우쳐 편벽하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 언자가 나오면 여기 있는 본문을 어떻게 한다겠죠? 부연 설명하는 거라 했어요. 부연 설명하자면 그 말이에요. 부연 설명하자면 위에 있는 사람은, 위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처망하는 바예요. 쳐다보고 우러르는 바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러르는 바라. 그게 불가불근요. 가히 삼가지 안에서는 안 돼. 삼가해야 돼. 그냥 만약 능히 혈구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자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불능히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호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만 좋아하고 나만 싫어하는 것, 그 호를 일기지편 한 몸의 치우친 곳을 따른다면, 내 편의대로 한다면 그 말이에요. 호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 편의대로만 한다면 신시국망이요. 몸은 시해를 당해. 이 시자는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죽이는 걸 시해라고 그래. 시해. 신하가 돼서 임금을 죽인다. 자식이 돼서 어버이를 죽이다. 그런 걸 전부 시를 써요. 시. 죽일 시자예요. 죽일 사람 모든 대상이 다 죽는다는 의미고, 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죽일 때만 쓰는 시자예요. 몸은 시해를 당하고 나라는 망해가. 나라는 망해서 천하의 큰 죽음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다. 요 말은, 요 구절은 시은 절피남단 유서검어미로다. 요거부터 벽적의 천하유기다. 그 말은 여기서 부연 설명해서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요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번 시간 첫 시간에 한 거 요걸 이제 한번 반복해서 제가 번역하고 보죠. 윗사람에게서 싫어하는 바로서
그것으로서 아랫사람을 부려먹지 말며 아랫사람에게서 싫어하는 바로서 그것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뒤에서 앞서지 말며 뒤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앞에를 따르지 말며 오른쪽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왼쪽과 사귀지 말며 왼쪽과 싫어하는 바로서 오른쪽과 사귀지 마는 것, 이것을 일러서 혈구지도라고 한다. 이것은 상문, 혈구 두 글자의 뜻을 반복해서 풀이한 것이다. 만약 윗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것을 하고자 아니한다면 반드시 이 마음으로서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한 감히 이 무례로서 그를 부려먹어서는 안 되며, 불자가 여기까지 갔어요. 아랫사람이 나에게 불충하고자 아니한다면 반드시 이 마음으로서 윗사람을 마음을 헤아려서 또한 감히 이 불충한 마음으로서 그 윗사람을 섬기지 않아서 전후 좌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아니함이 없다면 내 몸이 처한 바 상하 사방에 장단 광엽이 저나 나나 여일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방정치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저들이 한 가지로 이 마음이 있어서 흥기함이 있는 자, 떨쳐 일어나는 자가 또 어찌 한 지압이라도 그 덕을 얻지 못함이 있겠는가. 예, 잡은 것은 요약해요. 혈구지도라고 하는 그렇게 꽉 잡고 있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미치는 범위는 넓어. 그러니 이것이 바로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요점의 도이다. 그러므로 장래의 뜻을 모두 이것으로부터, 장래의 뜻이라는 건 치국평천하장, 모두 이것으로부터 미루어서 생각한 것이다. 시에 이르기를 즐거운 군자여 백성의 부모라 하니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다. 백성의 부모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것을 요즘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우리는 투표로 표현하죠. 우리는 투표로 표현해. 여론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론조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세종 당시와 같이 여론조사를 한 국가가 우리 조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종은 여론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이 뭘 주장을 했어.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여론이 그걸 싫어한다. 50%를 못 넘는다. 그럼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막 고집을 부리잖아요. 또 어떤 정당에서 이제 이걸 폐지해버리자. 그랬더니 여론조사했더니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럼 폐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여론이 가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이게 민주정치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몇 사람만 막 독단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민주정치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정치는 근본이 뭐냐? 이게 지금 민주정치입니다, 이게 민주정치. 백성이 좋아하는 건 위정자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건 위정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야 돼. 그것이 바로 백성의 부모다 하는 것은 그게 윗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시는 소와 남산 유대의 편이다. 지는 어조사다. 그래서 요 본문을 부연 설명해서 말했어. 능히 혈구해가지고 내 마음의 차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서 백성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삼는다면 이것은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기를, 그라는 거 위정자죠. 백성들이 그 위정자를 사랑하기를 부모같이 할 것이다.
시에 이르기를 우뚝한 저 남산이여 오직 돌이 우뚝우뚝 와가지고 솟아도다. 빛나고 빛나는 태사윤시여 백성들이 모두 너를 본다. 이렇게 하였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편벽하게 행동한다면 천하의 죽음이 될 것이다. 편벽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여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시인은 소와 전람산의 편이다. 절은 깎아지른 듯이 높고도 큰 모양이다. 사윤이라는 것은 주나라 태사의 윤씨다. 갖출 구자는 여기서는 함께고 모두 구자로 의미로 봐야 한다. 벽은 편벽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요 언자 다음에는 여기 있는 본문 내용을 부연 설명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러르는 바라. 가히 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만약 능히 혈구하지 못해서 내 마음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걸 못해가지고 호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한 몸의 편의적인 것에만 따른다면, 지 몸 편의한 대로만 따른다면 몸은 시해를 당할 것이고 국가는 망해가지고서는 천하의 큰 죽음이 될 것이다. 요게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시경에 이제 또 한 구절 더 나옵니다. 시경에. 지금 여기 시경을 계속 인용하는 것은 혈구지도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혈구지도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고 혈구지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경에서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 19절은 지금 혈구지도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에 이르기를, 은나라 은자죠. 은나라는 애초에 이제 상나라였다가 그랬다가 수도를 이제 옮깁니다.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제 은나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은나라가 이때는 스승사자가 아니고 무리사자예요. 무리사자. 우리가 군대를 지칭을 할 때 여단, 사단 그러죠. 나그네 려자도 그때 뭐냐면 무리려자예요. 여단, 사단 그런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수가지고 여단 규모, 사단 규모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만드는 말이 아니고 여단이니 사단이니 하는 것은 옛날부터 역사책에 있던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 무리사자의 뜻입니다. 무리사. 이를 쌍자죠. 은나라가 무리들을 잃지 아니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지 않았을 때 그 말이에요. 여기는 무리사라는 것은 무리를 잃지 않다 그런 것은 많은 무리들로부터 많은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이길 극자죠. 근데 여기서는 능히 극자로 썼어요. 능히극, 능히 상제하고 짝을 이루었어. 하느님하고 짝이 됐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들을 뭐라고 그래요? 지들 임금을 뭐라고 그래?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자라고 그래. 천자. 우리 감히 천자라겠다는 우리 군사 몰고 사는 우리나라 쳐들어와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능히 상제하고 짝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백성들 사랑하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무리를 잃지 민심을 잃지 않았을 때는 천자가 그걸 대행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랑하는 것을 상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듯이 그것을 천자가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능히 상제와 짝을 이뤘더니 마땅할 의자예요. 마땅할 의. 마땅히 볼감자. 은나라에서 이건 우자는 개사 우자예요. 저거 같은 개사가 우리가 문법 저기 할 때 했잖아요. 개사할 때. 요 어자나 저 우자나 이 호자나 전부 개사라고 그랬잖아요. 개사. 근데 쓰이는 위치가 달라요.
사서에서는 어자가 많이 써있어요. 삼경에서는 우자가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럴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마땅히 은나라에서 볼 것이다. 보아라. 마땅히 은나라를 보아라. 준명불이라니 큰 명은 쉽지 않다 하니. 큰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너 임금해라 하고서나 이 명을 주는 걸 큰 명이라고 한 거예요. 천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을 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번역한 율료신서를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것에 대해 쓴 것이 명나라 때 성리대전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내가 번역한 율료신서는 뭐냐면 우리 음악을 쉽게 생각하는데 음악은 굉장히 왕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종 때 우리 악을 정비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황종률, 기본음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기본율 하나를 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주곡은 뭐예요? 옛날 고대 사회 주곡. 우리가 지금 쌀을 주곡을 하잖아요. 기장이 주곡이에요. 기장. 기장알이 요즘 말하면 좁쌀 있잖아요. 좁쌀. 노란 좁쌀. 이 기장을 이렇게 방아쪄 보면 그 노란 좁쌀 아래 되는 거예요. 그게 주곡이었어요. 그 주곡. 그 주곡을 가지고 그 알수를 주곡 기장알이 굉장히 작아요. 그 알을 9개를 쭉 나란히 해가지고 그게 한 치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81알로 쭉 하면은 그게 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황종척이에요. 조선조에 보면은 국가를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사출도야. 암명하사 출도야 할 때 암명하사 갖고 다니는 거 우리는 마패만 알잖아요. 마패는 그게 뭐라냐면 승차권이야. 마패는 승차권에 불과해요. 마패는 뭐냐면 옛날에도 각 역참이 있어요. 역참에 가면 말이 많아. 말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앙에서 말은 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몇 킬로미터 달리면 그 다음에 말이 지쳐서 더 못 가. 그러면 말을 바꿔 타야 하잖아요. 그 지점에 역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이라고 쓴 건 대부분 다 역참이 있던 곳이에요. 조치원도 역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예, 그 원이 들어가는 그 지명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는 조선조 때 역참이 있던 곳이에요. 역참은 말을 이렇게 잔뜩 보호하고 있다가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이 돼서 간다. 그러면 마패를 하나 갖고 있으면 말을 한 마리 징발하는 거예요. 마패에 말이 3마리면 3마리 징발할 수 있어요. 그럼 역참에 가서 딱 보여주면 그 숫자대로 말을 내주는 거예요. 그를 타고서 다음 역참으로 가. 그 다음 역참 또 다음 역참으로 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교통수단이야. 암명하사 출대할 때 마패는 그냥 승차권이고, 그러면 이제 마패가 또 뭘 가지고 가요? 암명하사.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유척이에요. 유척. 유척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 있잖아요. 황동, 청동하는 그거, 구리로 만드는 쇠. 그걸로 자를 가지고 가, 자. 왜 자를 가지고 다녀요? 중앙에서 표준 도량형이 국가서가 인정한 표준 도량. 임금님이 아니 나라님 현감이 지방 고을 원님이 돈을 좀 해먹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뭘 가지고 해요? 쌀을 세금으로 내거나 옷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표준 그 길이가 요만해. 그러면 원님이 해먹으려면 이 길이 자를 어떤 자를 쓰면 되겠어요? 요만큼 길이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해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이 나누어 가지고서나 우리가 대말 부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량형이라고 그래요. 도량형을 정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임금만이 하는 거예요. 임금. 그만큼 중요한 것이 표준 도량형이고, 그래서 임금 그 길이를 뭘 가지고 만드냐면 기장 곡시가를 기준으로 길이의 단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는 황종이라고 하는 대룡관을 만들어서 후 불었을 때 그것이 표준 음계, 첫음이에요. 그걸 3분 손이기로 이제 계속 잘라. 그러면 이제 그 길이가 점점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음이 12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백성을 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아에서는 4가지를 가지고서는 국가를 다스린다 그랬죠. 4가지가 뭐였어요? 예악하고 유교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기준 4가지 도구는 뭐냐면 여기 예절이에요. 예절. 백성들한테 예절을 가르쳐서 모든 백성이 예절을 실천한다면 법이 필요 없어. 이 예절보다 더 상위 개념은 악이야. 악은 뭐냐? 백성의 마음을 순진하게 다스려야 돼. 청정무구하게 순진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음악이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뭘로 해야 하는 거예요? 법을 가는 거예요. 법. 형이 법이에요. 형법. 저건 뭐냐면 법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서로 논의해가지고 해결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의 힘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예와 악이야. 이게 안 되니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사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악 형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중에서 국가 다스리는 이 음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장곡시가를 가지고 만드는데 기장곡시가리 우리가 풍년이 들고 3일에 작은 비 소우가 하고 5일 만에 대우가 와서 온 대지를 적셔주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었다. 그럼 곡시갈이 어떻게 됩니까? 굵어져요. 곡시갈이 굵어지면 곡시갈 9알이 한 치가 된다 했으니까 그 한 치의 길이가 만약에 농사가 잘 돼서 기장이라는 곡시갈이 굵어지면은 그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져.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이로 대롱을 만들어 후 불면 음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병 같은 거 후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길어지면은 그 음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져. 낮아지면 이게 소리가 낮다는 것은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세종 때 남양에서 기장알 곡시갈이 나왔는데 기장알이 굵은 것이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 조선이 태조 때 해야 될 것을 세종 때 와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었어요. 왕조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은나라가 준명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그런 임금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가 않아. 한순간에 엎어지는 거예요. 지멋대로 행동하면 백성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4.19 때도 우리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혈구지도를 못하는 그런 군주를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준명불의의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천명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하는 뜻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시경에 있는 은지미상사 준명불의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을 말하느라고 도를 썼어. 언 대신에 쓴 거예요. 이거 언이라고 해도 돼요. 언. 뭘 말했느냐? 대중들의 민심을 얻는다면 나라를 얻는 게. 민심을 잃는다면 나라를 잃어.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은나라가 무리를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 상제와 짝을 이뤘는데 마땅히 은나라에서 보아야 한다. 큰 명, 천명은 쉽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민심, 무리를 얻으면 나라를 얻고 무리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시는 문왕편이다. 주속 문왕편이라는 거예요. 사는 무리 중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배는
대할 때자, 대한다. 그러니 상제를 짝한다는 것은, 상제와 짝을 이룬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뭐냐? 그가, 여기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가, 임금이었죠. 그가 천하의 임금이 되어서, 그래서 상제와 대하는 것, 상제와 대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감은 본다는 뜻이고 주는 크다는 뜻이다. 쉽지 않다는 것은 보호하기가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쉽지 않다는 것은 1000명을 보호해서 국가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는 말한다는 뜻이다. 시경을 인용해서 이것을 말해가지고 상문양절의 뜻을 맺었다. 상문양절은 앞에 혈구지도 두 번 말한 것도 있죠. 여기서 혈구지도 한번 나왔죠. 여기서 혈구지도.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서 혈구지도가 또 나왔죠. 여기. 아니. 여기 혈구지도 또 나왔죠. 그 혈구지도 나온 두 군데를 상문양절의 뜻을 그것을 맺은 것이다. 그러니 천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능히 이 마음을 보존해서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혈구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차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서 동욕자, 욕구가 같아. 모든 사람은 꼭 욕구가 같아. 희망이 같아. 그런 자가 스스로 능히 말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행위를, 혈구지도를 실천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봅시다. 시고로는 이 시자에다 영국어자죠. 이 때문에, 이런 고로, 이 때문에 그 군자는 선신호덕, 먼저 덕을 삼가는 것이니. 삼갈 신자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신이라고 해놓고 여기 선신호덕인데 주자는 선근호덕으로 바꿔서 설명했어요. 똑같이 신자하고 근자예요. 삼갈신, 삼갈근이요. 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이게 원칙대로 한다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설명하는 거니까 본문을 그대로 써야 돼. 근데 본문에서는 삼갈신자를 썼는데 삼갈근자를 썼어. 주자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면 송효종이에요. 효종. 송효종의 휘자, 이름이 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글자로 바꿔 쓴 거예요. 우리 조선의 왕자들을 보면, 임금이나 왕자들을 보면 이름자에 쓰이는 글자가 어떻던가요? 나도 잘 모르는 글자들을 써. 괴상한 이상한 글자를 막 써.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임금이 되면은 그 글자는 못 쓰는 거예요. 그 글자는 못 써. 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남한테 예, 저희 아버님 함자는 뭔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기회한다 그래. 우리 동양권에서는 전부 다 그런 예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이름도 함부로 말을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삼갈신자 대신에 삼갈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는 것이니. 덕이 있으면 이 바로 사람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따라. 사람이 있으면 이 국토가 있어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잘 따라. 그러면 그런 옛날에 국토를 소유하게 돼요. 국토가 있으면 채용이 있어. 국토가 있으면 세금을 받으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 채용이 있으면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국가를, 백성들을, 국리민복, 백성들이 이롭고 백성들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는 것이니 덕이 있으면 바로 백성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바로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바로 쓰이는 미 있는 것이다. 자, 선근오덕, 여기 선신오덕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덕을 삼가한다는 것은 상문 불가 불근 이언을 기승한 것이다. 상문에서 불가 불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넓기남산 밑에 유국자 다음에 불가불신자 나거든요. 불가불근. 네. 어디에 있는지 뭐 잠깐. 넓기남산편에 여기 성상문 불가불근. 여기 안 나오네. 여기에 유국자 불가의 불신. 여기네 여기. 네. 여기를 신을 근으로 바꾸니까 이제 내가 못 본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신을 근으로 바꾼 이유를 얘기했죠? 네. 네. 그래서 상문에 불과 불신을 계승해서 말한 것이다. 덕은 곧 이른 바 명덕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대학 3강령 중에서 명덕을 말하는 것이다. 유인은 무리를 얻음을 말한다. 무리를 얻는다는 것은 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유토는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라를 둔다면 재형이 없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있으면 세금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형이 없는 걸 근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덕을 얘기했죠. 덕은 덕자는 근본이요. 재는 말이요. 이게 국가 다스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거 돈이잖아요, 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람이 갖춰야 될 명덕이라는 덕은 근본이고 재물이라는 것은 마렵적인 것이다. 본 상문 이언이라 상문을 바탕으로 근본으로 해서 말한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외본 내 말이면 쟁민시탈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본은 여기서 덕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덕을 밖으로 하고 마렵적인 것, 재물을 안으로 해. 이건 뭐냐면 덕을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덕을 닦아야 되는데 덕을 닦아야 되는 것을 도외시하지를 않아. 그리고 재물이면 최고다. 돈이면 만사가 다 해결돼. 그렇게 돈을 자기 안 마음속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쟁민시탈이에요. 백성들을 서로 다투게. 윗사람이 외본 내 말하면 임금이 돼가지고 외본 내 말을 한다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나 백성들이 서로 경쟁을 해. 다투어서 서로 돈을 더 많이 갖겠다고 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데냐, 군주가 여기 지금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야, 이렇게 하면 재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렇게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정치는 뭔가요, 사실?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정치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단체와 단체, 아니면 지역과 지역, 아니면 계층과 계층, 뭐 이런 사람들이 이익이 막 충돌하잖아요. 충돌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 법이면서 정치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정하는데 사실은 법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다면 그러면 쟁민시탈하는 게 임금이 먼저 앞장서서 윗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막 수탈을 해. 돈 내놔. 빼서 너 뒤 편을 봐줄 테니까 나한테 돈 얼마 바쳐. 이렇게 전부 해버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그걸 규제하는 것이 법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게 정치다 그 말이에요. 정치. 그래서 쟁민시탈은 백성들을 경쟁을 시켜. 그래서 빼앗는, 어떻게 하면 수탈할까? 수탈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꼴이 돼버려요. 인구는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덕을 가지고 밭을 삼아. 밭을 삼는다는 건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덕은 나한테는 필요 없어. 덕 너는 저 바깥으로 나가 있어. 나한테는 돈만 있으면 돼. 이거죠. 덕을 가지고 외양을 삼고 재물을 가지고 안을 삼어. 그러면 이것은 그 백성들을 다투고 싸우게 해요. 아, 서로 돈 많이 가지려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뭘로써? 겁탈의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베푸는 꼴이 된다. 겁박하고 빼앗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베푸는 꼴이 된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임금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절대. 다만 내가 돈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야, 너 내가 편히 봐줄게. 그러면 나한테 돈 100원 갖다 줘. 그러면 너는 내가 편히 봐주면 넌 200원도 벌 수 있잖아. 그러니까 100원 내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 있는 사람들 다 빼서. 그럼 백성들은, 임금은 그러고 이제 말로는 그래. 야,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마. 말로 했어. 그러면 백성들은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따라간다?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간다. 모든 백성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돈을 탈취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려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쟁민시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가지로 하고자 하는 바예요. 아,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자 하지. 사람이 한 가지로 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런데 능히 헐고해서 하지 못해가지고 윗사람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면, 그래서 오로지 그것만을, 재물을 탈취하는 것만을 오로지 한다면 백성들이 또한 일어나서 쟁탈할 것이다. 다투어서 서로 빼앗을 것이다. 시고로 이 때문에 재치적 민사냐, 재물이 보이면 백성이 흩어져. 윗사람이 위정자가 돼서 재물만 잔뜩 내가 막 몇백억, 몇천억, 막 몇조 이렇게 막 수탈해서 다 갖고 있어. 그럼 백성들은 마음이 떠나. 백성, 너는 너대로 살아. 그러든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 전복시켜버려. 너 나쁜 짓이야. 그럼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죠. 그런 것이 되버려. 그래서 이 때문에 재물이 위정자가 하는 거예요. 위정자가 재물을 이렇게 모아들인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재물을 흩어. 위정자가 세금을 받아서 정당하게 이렇게 백성들로 해서 써줘, 돈을. 그러면 백성들은 모여들게 돼 있어. 백성들의 마음은 모여들게 돼 있어. 그래서 외본 내말고로 근본을 바깥으로 하고, 근본이 아까 덕이라고 그랬죠. 덕스러운 생활 태도를 그걸 도외시하고 마렵적인 재물만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 말이에요. 외는 도외시한다는 의미고 내는 내 마음 안으로 불어들인다는 거니까 이건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덕을 도외시하고 재물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로 재물이 모여. 그런 태도로 살면 재물을 모을 수 있어. 권력이 있으니까. 쟁민시탈, 백성들을 경쟁을 시켜 다투게 해서, 그래서 탈취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걸 베푸는 거로 백성들이 서로 흩어져요. 백성들이 서로 단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 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하면 우리 육아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걸 요구를 해요. 윗사람 너 먼저, 아버지 너 먼저, 형 너 먼저. 윗사람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이 되고 아랫사람 말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말하고는 반대로 배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육아 이거 별로 환영받지 못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일본 가니까 그렇게 그 질서가 아주 청연하고 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공중도덕을 진짜 잘 지키더라고요.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직하죠. 친절하죠.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타까운 건 그놈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이 괴롭혔잖아. 쳐들어오고 많은 백성들 죽이고 재물 탈취해가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삼국시대라든지 고대사회에서는 일본한테 절대적으로 베풀었잖아요. 우리 문화를 전수해주고 문화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미울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며칠 같이 살아보니까 나 여행자들하고 그렇게 괴리된 게 아니고 직접 부딪히면서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예절 바른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리더는 굉장히 해볼 만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본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가 맞짱을 떠버리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했지만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육아의 그 힘은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육아 교육의 힘이 나온다. 그러지 말로만 그냥 하면은 절대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자를 어떻게 돼? 끝말자를 위에가 그래서 끝말자를 어떻게 한다고? 이저 근본을 재물 하고 이게 덕이고 이게 재물. 재물로 끝말자를 재물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덕자는 본이요, 제자는 말이라고. 말협적인 거라고. 자, 그러고서 이제 오늘 이제 시를 합니다. 요거 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백범 선생이 많이 이걸 인용을 많이 했죠. 상해, 옛날에 임시정부 발길을 따라서 나도 한번 걸어봤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가면은 이 시가 걸려 있어요. 백범 선생이 쓰셨다는 시가. 근데 보면은 발불 답자로 다 썼어요. 저기는 뚫을 천자거든요. 이 글자는 뚫을 천자예요. 뚫을 천. 우리가 천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구멍 뚫는 걸 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뚫을 철자인데 백범 선생이 즐겨 사용하신 것은 이렇게 발불답자를 썼어요. 발불답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저거 서산대사가 졌어. 서산대사.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건 백범 선생이 썼어. 백범 선생이 즐겨 인용하고 즐겨 썼던 시지만은 백범 선생이 지은 것도 아니고 서산대사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때 조선조 때에 여기 보면 이양현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이 시는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기상은 완전히 천하를 그냥 덮을 정도의 엄청난 기상이 있습니다. 자, 보죠. 여기 이제 백범 선생대로 말하면 답설, 눈을 밝다 그거예요. 눈을 뚫다. 눈 폭설을 뚫고 그 말이에요. 천설하면 눈을 뚫고 들판 가운데로 가노니. 우리 어려서 보면은 벼비고 나서 눈이 쫙 오고 나면은 그거 아무도 안 간 그 눈길을 가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자, 이 기상이 어떤가요? 폭설이 내렸어. 근데 눈을 밟고 그 길을 눈밭을 밟으면서 이렇게 걸어가.
초연한 도인의 그 풍모가 느껴지잖아요. 초탈한 어떤 뭔가 큰 그 거인이, 위대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그런 길을 지금 이렇게 뚜벅뚜벅하게 흔들림 없이 가는 기잖아요. 우리 백범 선생이 걸어온 길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이 응원한 것 같아. 예, 눈길을 뚫고 들판 가운데로 가노니 불수원 안행이니라. 숫자는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해서는 안 된다. 불수. 어찌 호자야. 어찌됐든 모름지기 어찌됐든 간에 어지럽게 걸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 뚜벅뚜벅 빤듯하게 이 길을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 그냥 술 취한 사람은 흔들리듯이 그렇게 가지 말아라. 모름지기 어찌됐든 간에 난행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그렇게 어지럽게 걸어서는 안 된다. 금조와 행적이, 오늘 아침 나의 행적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눈길에 걸어가고 있는 이 행적이, 걸어가는 그런 자취가 수작후인정이니라. 드디어 뒷사람의 이정표, 정자가 길정자, 이 길정자. 우리는 이정표라고 보통 다 얘기하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눈길을 걸어가.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내 길이니까 뭐 생각 않고 이렇게 걸어가지. 그럼 뒷사람은 이 눈길을 따라가면 인가가 있는가 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태도를, 지금 내가 이 시를 여기서 선택한 것은 지금 윗사람으로서, 먼저 산 선배로서, 먼저 산 내가 할아버지로서, 먼저 산 아버지로서,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여기서는 행자하고 정자가 운자입니다. 단일 행자하고 길정자가 운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글자를, 여기 지금 이게 시를 분석을 할 때 맨 처음에 기승전결을 본다고 했죠. 첫 구절 기, 천설야중거. 두 번째 승, 계승하는 거, 시상을 계승한다 했죠. 두 번째 불수원 안행. 그 다음에 전, 시상을 전환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고, 걸어가되 난행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말을 계속 이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말을 확 바꿔버리죠. 그걸 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끝내는 뒷사람은 이정표가 되니까 눈길을 가더라도 빤듯이 가지, 이게 걸팡질팡 그렇게 걷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상을 일으키다 그랬죠. 두 번째는 시상을 계승한다고 그랬죠. 시상을 전환한다 했어요. 전환, 바꾼다 했어요. 결은 시상을 맺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주변의 경치를 먼저 얘기한다 했죠. 선경. 여기 뒷구절은 후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기는 천설야중거, 불수원 안행, 여기서 경치를 얘기했고, 주변 경치를. 금조하행적, 수작후인정, 이것은 자기 마음, 심정, 감정을 얘기했다고 했죠. 선경후정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를 이렇게 한 수씩 올려드리는 것은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어떻게 시를 잘 줘요? 저는 잘 짓는 거 아니에요. 시를 그래도 지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시를 가능하면 많이 외우세요. 많이 읽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시를 배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 가르쳐 주세요. 운자만 딱 내주시고 저와 그럼 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그때는 물리도 안 났으니까 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적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뒤지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관주라고 해서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를 적어 가요. 그러면 시를 잘 지은 부분은 빨간 사인펜으로 점을 딱딱 이렇게 찍어줘. 그게 잘 졌다는 뜻이에요. 틀리면 사정없이 그 구사나 그걸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처음에는 내가 적었는데 내 말은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를 배우는데 그때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시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나요? 지금같이 친절하게 여기는 평성 글자를 넣고 측성 글자를 넣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기승전결은 이렇고 선경후정은 이래 그런 거 설명 하나도 없어요. 서당 훈자님들 그래요. 지금 이거 할 때 저는 이게 그 지시대명사 지자가 뭘 가르칩니다 하고서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서당 훈자님들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틀리지만 않으면 그냥 놔둬. 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배들이 오면은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선배들이 이제 그걸 가르쳐줘. 그렇게 공부하니까 진도를 늦더라도 유일한 방법은 뭐냐? 외우는 거예요. 많이 외워.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외우다 보면 저 같은 건 한 100수 외웠거든요. 100수. 시를 100수가량 외웠어요. 절구만 외운 게 아니라 율시들 해가지고서나 전부 한 100수 정도 되니까 이제 시가 조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서 기승전결이 그걸 깨닫게 되고 선경후정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다음에 운율 그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당 훈자님들은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유일하게 해주시는 말 하면 많이 읽어. 그럼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많이 읽어라. 그러면 네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지 설명해 준다고 금방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쉽게 가시라고. 쉽게 가시라고 그런 건데 사실은 많이 읽는 것이 최고입니다. 또 오늘 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여기 본관은 존재했는데 자는 진숙, 호는 이면 이렇게 여러 개 한 이유가 뭐예요? 조선조 시대에는 본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 뿌리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뿌리 잊지 말라는데 자는 이게 뭐냐면 자는 사람은 평생에 이름이 3번 갖습니다. 3개의 이름을 가져요. 조선조 시대에는. 요즘은 보통 한두 개는 다 있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태어나면 무조건 부모님 이름을 줘줘요. 그걸 아명이라고 그래요. 아명. 물론 높은 학자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아명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옛날에는 애기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줘요? 이름을 천하게 줘야 오래 산다는 그런 우리 민간 의식이 있어. 그래서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천하잖아요. 천하지만 부모님이 줘주시니까 그냥 쓰다가 20살이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관례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육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관례가 지금 없어져도 관례회부터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어른이야. 너는 엄마 아빠로부터 20살이 되는 독립이야. 그의 의식을 심어줘야 돼. 그게 관례예요. 관례할 때는 아명을 놔두고 새로운 이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름을 지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라고 그래. 자가 있고 20살이 되면 관례를 치르면서 새로운 이름을 짓는 걸 자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사회의 이제 저명 인사가 되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이름이나 자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뭐 나 같은 경우는 서함 선생님 그건 그 다음에 이제 호라는 걸 쳐. 호는 옛날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노성 선생님, 노성에 살고 계신 선생님. 그러면 자연히 호가 노성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노성. 그러고서는 좀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은 저기 뭐 계룡에 살고 있다. 계룡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계룡에 사는 선생님, 제자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계룡 선생님 이러다가 자연히 그게 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룡이. 그래서 호는 일반적으로 지명을 많이 따라요. 지명을 많이 따라서 호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유교문화진흥에서 호각기 운동을 하잖아요. 자기 고향 동네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은 의미를 찾아서 하는 그런 거 하면 좋아요. 그럴 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호를 짓거나 자를 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 호나 이 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써야 돼. 그걸 호설, 그 다음에 호기, 자설, 그러게.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자를 지어준 사람은 어떤 관계고, 그런 걸 쭉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설이고, 호기는 뭐냐면 호를 지을 때에 지어준 사람이 이 호의 의미는 뭐다. 너하고 나하고 이런 인연으로 내가 호를 지어주는데 이 호의 의미는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호기를 써주고 그래요. 자기가 질 수도 있잖아요. 자호도 많아요. 자호도 좋습니다. 자호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써야 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걸 그렇게 썼어? 그러면 그 의미가 뭐다 이런 의미다. 그걸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왜냐면 소호 호전하고 무의 선후라고 그랬는데 네. 그 선자가 어떻게 해석하나? 나서지 말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나서지 말라. 네. 나서지 말라. 예, 뒤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보면 앞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싫어해. 내 앞에 쓰는 게 싫어. 그럼 내가 뒤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나서면은 뒷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나서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빨라요, 이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 또 어느덧 이제 아주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10월이 이제 다 끝나고 있죠. 다음 달에 이제 네 번, 우리가 4번을 만나면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4번 중에서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더 하면 대학은 끝나고 대학 이제 서문을 할 거예요. 서문은 다 외우는 거예요. 옛날 유학이라고 해서 사서상경을 배운 사람 치고 대학 서문 못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명문장이고, 그러나 우리 글을 쓰는 데 있어 모범 케이스예요. 글을 쓸 때 그대로 갖다가 그 틀에다가 대입해서 쓰면 글이 명문장이 되니까 그걸 이제 또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네. 오늘 또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자, 다 같이 우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